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직장생활 인정받는 태도 4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실용적으로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힘들다고 모두들 느끼시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고, 그때 왜 그렇게 힘들게 느껴졌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근데, 당사자는 현장에서 굉장히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도 그 당시엔 굉장히 힘들다고 느끼죠. 그게 직장 생활입니다. 중요한 건요, 직장 생활하는 내내 어차피 스트레스 받고 어차피 힘든데, 그래도 그 와중에 이왕 하는 그 직장 생활을 조금 더 덜 스트레스 받고, 더 인정받고, 좀 더 즐겁게 하는 거. 그게 결국 이제 나를 위해서 제일 좋은 거잖아요. 직장 생활을 사업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획, 목표, 어떤 이제 구체적인 전략을 짜야지만 즐겁게 또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 4가지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관점을.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이제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언제 설립됐고, 히스토리는 어떻게 됐고, 사주는 어떤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사후는 어떻게 되고, 회사의 중장기 발전 계획은 또 어떻고, 그런 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실제로 이제 회사 다니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월급쟁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관점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 오너라고 생각을 거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내가 한 임원급이라고 항상 그런 관점에서 일단 좀 크게 넓게 회사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마음과 태도가 결국 이제 나를 대단히 많이 성장시키거든요. 이 회사 별로 오래 다닐 것도 아닌데 관심 없어.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회사 가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실하게 내 것만 똑바로 하면 되지 뭐. 그러고 나서 다른 팀에다 신경 쓸 거 없어. 난 무관심해. 이런 것도 사실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큰 그릇으로 성장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지금까지 몰랐더라도 나는 이 회사에서 좀 이제 성장하고 싶어라고 하면 일단 이 회사의 목표가 뭐냐, 중단기 비전이 뭐냐, 그리고 전체 조직표, 그 다음에 그 담당 업무 이런 데도 이제 관심을 갖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제 임원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그렇게 해보자. 이런 어떤 태도 자체가 나를 좀 이렇게 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그런 SNS 활동 이런 거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광고, 마케팅. 고객들은 우리 회사를 도대체 우리 회사와 우리 회사 제품을 어떤 이미지로 바라보고 있나 이런 데 이제 관심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직무가 관리라고 하더라도, 세일즈라고 하더라도 일단 마케팅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걸 재미있어 해야 그 안에서 성공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회사에 대한 이제 검색어를 계속 넣어보는 거예요, 아침에. 그러니까 어떤 기사가 돌고 있는지를 이제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회사에 어떤 기사가 오늘 이제 내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기사가 떴는데도 그거 모르고 있으면 그 조직 안에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난 왜 회사에서 이게 존재감이 없지? 오늘 기사에 우리 회사 났는데 난 모르고 있으면 존재가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작은 회사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사가 이런 언론에 나오지 않는 작은 회사에 정말 중소 영세 기업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올해 그 작은 내 회사의 목표가 뭐냐. 지금 예를 들어서 4월이면 4월, 아니면 5월이면 5월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지금 제대로 그 목표가 진행되고 있나? 안 되고 있으면 그게 무엇 때문인지, 어떻게 해야 달성이 되는지, 지금 대리급 과장급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어야 어떤 그 조직 안에 성공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에 가서라도 성공할 그릇으로 내가 나를 이제 만드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떤 자기 존재감, 실력 이런 것들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 보면요, 상사에 대한 전략을 인간관계 최우선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 상사한테 딸랑딸랑 아부할 일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부하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이제 회사에서 어떤 이제 인간관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제 직장 상사거든요. 그런데 그 직장 상사, 난 이제 내 일만 똑바로 하면 되지, 난 아부하는 거 원래 못해. 이러면서 직장 상사하고 굉장히 대면대면하게 이렇게 지내는 사람이 있고, 아예 사이가 안 좋게 지내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이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나 진짜 회사에서 왜 나를 안 알아주지? 나 진짜 이 회사에 성공하고 싶은데 우리 직장 상사 때문에 내 앞길을 저 직장 상사 잘못 만나서 이제 막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어느 정도 내 착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직장 상사가 완전히 또라이가 아닌 다음에야 내가 정말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내가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랑 잘 지낼 수 있는 어떤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요. 첫 번째 팁은 그러니까 직장 상사를 반대할 때 어떤 이제 반대하는 말을 굉장히 우회적으로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주 회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장, 예를 들어서 이제 김 부장이 나의 직장 상사고 나는 이제 박 과장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그 부장 밑에 바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부장하고 굉장히 견고한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팀도 그렇고 나도 여기 성장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이제 틀어질 가능성이 있는 게 회의 시간에 그 사람의 의견을 반대하는 경우 틀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다른 팀원들도 다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기분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팀장이 이제 김 부장이 회의 도중에 이번 광고 그냥 SNS만 그냥 집중하면 어때? 이번 상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냥 SNS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나는 이제 그쪽에 전공자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 샘플을 그야말로 이제 시연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고객층이 그런 SNS보다는 이런 시연하는 쪽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걸로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SNS 하자고 그러는 부장은 완전 그냥 창피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럴 때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좀 올려주면서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기 부장님, SNS, 그것도 참 좋긴 한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장님 연령대의 이제 고객층인데, 우리의 주 타겟이. 근데 부장님처럼 그렇게 SNS에 그렇게 막 이렇게 선발적으로 그렇게 잘 하시는 그런 고객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지금 고객 중에는. 그러니까, 부장님처럼 잘하시면 이게 참 잘 먹힐 것 같은데 부장님 이제 워낙 잘하시는 거고 보통 사람들이 아예 안 하거나 해도 잘 모르거나 그래서 이거는 아주 아날로그 방식으로 지금 무료 샘플 나눠주고 이제 시연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잘 먹힐 것 같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자기가 SNS 너무 이제 앞서 나가는 사람이 돼서 다른 고객들하고 안 맞는다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사람을 반대하긴 하지만 이 사람을 그렇게까지 기분 나쁘게 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어떤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런 이제 디자인 시안이나 이런 거를 아주 유니크한 거를 이제 막 부장이 또 이렇게 선별했다 그러면 그렇게 어떤 그런 감각, 디자인 감각이나 어떤 패션 감각 이런 쪽이 부장님 기준으로 하면 지금 다른 고객들하고 너무 이렇게 레벨 차이가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이제 부장을 이제 어쨌든 이렇게 추켜 세워주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건가 하면 내가 이제 보고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팀을 대표해서 이제 내가 보고를 하는 거고 이제 부장은 저기 앉아 있고 이제 임원들이 다 참석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드디어 때가 왔어, 기회가 왔어, 나의 실력을 완전히 어필할 때가 왔어. 이래가지고 그냥 막 완전히 그 임원들만 막 계속 쳐다보면서 막 열정을 다해서 막 나이스하게 막 굉장히 스마트하게 그렇게 보고회를 딱 마쳤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성공적인 보고회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장은 기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떤 2인자가 주인공이 되고 칭찬받는 거에 대해서 1인자가 좋아할 리가 없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보고회를 하더라도, 우리 팀 보고를 하더라도 이제 그 부장한테 계속 눈 맞추면서 자, 부장님 시작할까요? 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장한테 옆에 가서 뭔가 이제 귓속말을 해주고 이건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마치 모든 거를 지시받는 것처럼 상황 연출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전략을 짜면 이제 발표하기 전에 이제 또 부장을 한번 쳐다보면서 시작할까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다 모든 걸 지시받는다. 어떤 이런 느낌으로 하면서 내가 굉장히 스마트하게 발표를 잘하면 부장도 좋은 거고 나한테도 굉장히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부장도 내가 이제 임원들 앞에서 이제 내가 다 나를 정말 믿거라 하고 저렇게 이제 나의 사인을 이렇게 받아서 진행을 한 그 부하 직원이 밉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부장의 어떤 그런 권위를 이렇게 세워주는 어떤 그런 부하 직원의 태도가 제일 그야말로 현명하고 영악한 겁니다. 그래서 나도 좋고
그 부장도 좋으려면 그렇게 어떤 발표를 하더라도 부장에게 모든 것을 사인 받고 지시 받는다는 어떤 그런 상황 연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장 제끼고 나 정말 너무 잘하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태도는 굉장히 참 정말 어리석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내 발등 내가 찍는 거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또 볼까요? 이런 거는 이제 정말 유세민 선생 수업 이제 유튜브에서만 정말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 거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떤 이제 요새는 이제 회식 같은 거 잘 못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제 모임에서 이제 그 부장의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있는 테이블이 있어요. 나는 2인자인데 그러면 뭐 밥을 먹는다든지 무슨 어떤 모임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장이 소외감을 느끼게끔 내 자리에서 모임 팀원들하고 너무 크게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는 것도 대단히 안 좋은 겁니다. 그렇게 막 나를 따르라, 자 우리는 하나, 파이팅, 뭐 하나다 이렇게 하는 거는 부장이 같은 테이블에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거, 나보다 윗사람을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센스 이런 것이 직장생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또 볼까요? 세 번째는 성실함을 베이스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면 성실은 70년대 만의 미덕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성실하지 않은 거, 출근 시간 늦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계약을 잘 체결하고 왔어요. 그런데 아침 맨날 늦게 와요. 그냥 맨날 힘들었으니까 좀 봐줘 라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일찍 출근하는 게 훨씬 더 나한테 유리하다 이러는 거. 그리고 윗사람 특히 오너들은 일찍 출근하는 부지런한 직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좋게 본다 라는 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야근 그냥 무조건 늦게 앉아서 그냥 버티고 앉아있으면 뭐 나 일 열심히 하는 거로 보일 거다? 그건 이제 옛날 얘기고요. 지금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 가지만 이제 더 말씀드린 뭔가면요. 비즈니스 언어를 습득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언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여러 번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대인관계 잘하고 싶고 직장생활 잘하고 싶으면 비즈니스 언어를 외국어 공부하듯이 따로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말 잘못해. 나는 뭐 나가서 발표하는 거 회의 시간에 막 제대로 얘기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잘 못해 라는 거는 나 정말 이 아마추어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회사에서 월급 받는 어떤 프로들은 말을 최소한 회사에 와서는 그 비즈니스 상황에 맞게끔 굉장히 잘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 두 가지식으로 얘기한다. 보고할 때 두 가지식으로 얘기한다. 숫자 중심으로 얘기한다. 1분 요약해서 말한다. 이런 거 정말 완전히 기본인데 이런 것조차 직장생활 막 10년, 15년 되신 분들도 제대로 잘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비즈니스 언어를 더 공부를 하자. 유세인 직장 수업 재생 목록에 보면 대화법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공부하셔서 직장 성공, 그 다음에 그 대화법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대단히 비즈니스 언어에 능통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스스로 끊임없이 그야말로 정말 보고하는 방법이나 감사하는 법, 거절하는 법, 그 다음에 사과하는 방법 이런 것도 다 비즈니스에서는 다른 공식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익혀서 사용하시는 게 직장 생활을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직장생활 인정받는 태도, 직장생활 정말 인정받는 그야말로 전략, 베스트 전략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유세윤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